자, 이 문제는 지금 가중치를 적용하고 순위 자료까지 적용된 문제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합 점수가 또 비어있는 자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은 난도가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자료에서 많이 접했던 문제들하고 많이 성향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충실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적용한다면 답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소 계산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각 주에서는 특별히 체크할 건 없고 영역 점수라든 것들 가중치 적용한다. 그 다음에 종합 점수는 5개 영역 점수 합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체크할 건 없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종합 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중에서 성과 영역 원점수가 한국의 8배 이상인 국가가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합 순위가 한국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위 밖에 있는 자료들 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성과 영역을 봤더니 지금 한국이 지금 원 점수가 6.8, 6.7이에요. 6.7. 근데 지금 보니까 순위가 2위인 원점수가 54.8인데 이게 잘 보면 여기 1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1위가 어디 바깥에가 있겠죠. 그 바깥에는 54.8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6.7에 8배를 했을 때 그게 54.8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48, 7, 8이 56에서 계산해 주면 지금 53.6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국의 6.7의 8배보다 더 높은 국가 1위가 반드시 바깥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상당히 의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순위 30위 국가의 종합점수합은 320점 이상이다. 3위에서 10위까지의 국가의 종합점수합이라 그랬는데 3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나와 있지 않은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걸 우리가 그렇다면 320점 이하니까 여기를 맥시멈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좀 재밌는 게 여기가 이 국가가 지금 8개입니다. 8개. 그죠? 320이 84, 30이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40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판단하면 또 빨리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걸 다 맥시멈 41.48, 41.48, 그 다음에 38점 어차피 맥시멈이라고 가정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정하고 풀었을 때 평균 40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편차가 41.48 같은 경우에는 1.48이 3개 있는 거죠. 1.5라고 합시다. 3개라고 하면 지금 한 4.5 정도가 되는 거고 플러스로 뒤쪽을 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40일 기준으로 뭐 1.7, 1. 여기도 1.5라고 생각하고 몇 개만 더 해봐도 어때요? 지금 편차가 마이너스인 쪽에 합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40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이 320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수가 주어진 수치의 특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2번도 지금 1번도 옳고 2번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면 소프트웨어 경쟁력 평가 대상 국가는 28개국 이상이다. 이건 생뚱맞게 뭐지? 근데 잘 보면 환경 부분에 지금 순위가 28이 있어요. 그죠? 중국이.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28개국 대상으로는 체크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서 지금 옳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한국은 5개 영역 점수 중 혁신 영역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역 점수니까 이렇게 2번 각 주의를 통해서 원점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면 혁신 영역은 지금 41점, 원점수가 41.5인데 일단은 지금 혁신의 가중치도 가장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점수 자체가 낮은 애들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아예 비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과 같은 것들은 겨우 그러면 비교할 게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사실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적어드리면 환경 영역의 점수는
0.15 곱하기 62.9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 영역의 점수는 0.25 곱하기 41.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셈 비교 쓰면 됩니다. 그래서 0.15에서 0.25 넘어갈 때는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더 증가한 거죠. 근데 이렇게 41점에서 62.9 갈 때는 약 20 정도, 약 수치로 따지면 20 정도, 비율로 따지면 한 50%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고, 그러므로 혁신 영역 점수가 가장 높다라는 것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이제 이 계산은 어떻게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1번의 활용 영역 원점수가 중국의 활용 영역 원점수로 같아지면 국가별 종합순위는 바뀌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원점수로 판단하면 안 돼요. 즉 57.2에서 73.6으로 이렇게 이게 증가를 한 겁니다. 73.6으로. 그죠? 그럼 증가된 값의 수치가 지금 플러스, 그죠? 플러스 16.4점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다시 계산하면 안 되고, 이 16.4점이 전체 이 종합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다시 계산할 게 아니라 이 증가된 양만을 다시 영역 가중치를 적용해서 더하면 더해진 그 종합점수에 더해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부분의 가중치가 0.25라서 16.4 곱하기 0.25, 16.4 곱하기 0.25. 또 여기가 4분의 1이죠. 그러면 딱 깔끔하게 지금 4.1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4.1점이 바로 종합점수에 추가된 점수인데, 그걸 추가해서 중국을 더 앞설 수 있나 보는 거죠. 근데 4.1을 더해봤자 지금 중국을 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가 바뀌지 않아서 지금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5번 같은 내용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증가된 값만을 좀 발췌해서 계산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스킬을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